안녕하세요. 북한의 소소한 일상을 얘기한 여자 이영주입니다. 오랜만에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게 됩니다. 어제죠, 어제 12월 22일. 제 인생에서 굉장히 좋은 날입니다. 기쁘고 슬프고 짠하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 그런 것 때문에 버스에서 이제 출근하는 내내 막 이제 눈물 흘리면서 혼자서 울었던 생각이 납니다. 제 딸에 대한 얘기인데, 제 딸이 어제 전화 왔습니다. 일본에서 전화 왔는데, 엄마 자기가 일본어 어학연수 지금 가서 이제 거의 1년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졸업하고 이제 대학에 가야 되는데 어학 연수하는 동안에 그 시험을 치는 그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맞아야 대학에 이제 입학할 수 있나 봐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조건이 되나 봐요. 근데 이제 200점 이제 넘었대요. 그 200점이 넘으면 일본 대학에 진학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저는 엄마 저 200점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어머 수고했다 200점 넘어서.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안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빠하고 얘기하니까 아빠는 모르던데. 그래서 왜? 하니까 아니 그럼 200점은 100점보다 많은 거 아니야? 그래서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빵 터지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조곤조곤 아빠 제 딸이 성격이 아빠랑 많이 닮았어요. 저랑 성격이 많이 다르거든요. 좀 차분하고 내성적이고 속에 있는 얘기를 잘 못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일본에 공부하러 이제 간 거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중국에서 살 때부터 이제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 뭐라고 6살 때부터 굉장히 많이 봤어요. 막 그 CDR이 막 닳아서 없어질 때까지. 그때부터 그 일본어라기보다도 도라에몽을 좋아했죠. 도라에몽을 좋아하면서 일본을 좋아하게 되고 이제 한국에 와서도 그것 때문에 도라에몽 때문에 제 딸이 좀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제 딸내미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제가 키운 딸이 맞나? 왜냐면 이제 저 아이가 제가 키우는 내내 저렇게 말소리가 밝아보고 저렇게 기분이 좋아보고 처음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부둥켜 안는 것이 엄마의 사랑인 줄 알았어요. 사실 제가 뭐 북한에서 탈북에 중국에 올 때는 내 가족을, 내 아버지, 엄마, 형제를 먹여 살리고자 하는 마음에 이제 중국에 이제 왔잖아요. 뭐 계획 없이 내가 가정을 이룬 거죠. 계획 없이 딸내미를 낳았고. 근데 이제 딸내미가 이제 점점 이제 커가는데 딸내미 앞에 당당한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내가 정말 내가 내 분신과도 같고 정말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딸내미고 그 딸내미 때문에 이 가정을 중국에서 만난 남편과의 그 가정을 소중히 잘 지켜야 되는 의무감, 책임감 이런 것들 때문에 살고 있는데 딸아이가 이제 점점 이제 커가니까 딸아이 앞에 내가 신분이 없는 북한 엄마라는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낳은 딸아이 앞에 내가 어떻게 당당해질까? 신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딸애한테도 사실 내가 태어난 조국이 정말 자랑할 만한 땅이었으면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제 그 땅에서 태어난 나조차도 입에 올리기 부끄럽고 창피한 조국이다 보니까 특별히 딸한테는 또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고 항상 중국에서의 삶은 살얼음을 이제 막 디디고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제 아침에 제가 이제 출근을 하잖아요. 출근 이제 하고 딱 나가면 출입문 제가 딱 돌아서서 제가 문 열고 나온 그 출입문 닫기는 끝까지 이제 꼭 바라보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또 하루도 중국 공안에 잡히지 않고 이 집에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내가 사랑하는 남편, 내가 사랑하는 딸과 함께 저녁에 밤을 이 자리에서 잘 수 있을까?
그런 불안감이죠. 예. 그래서 항상 살면서 중국에서 살면서 어떻게 마냥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며 살아가는 삶인데, 근데 이제 항상 이렇게 내가 먼저 지고 들어가야 되는 삶, 나뿐만 아니라 나하고 연결된 가족, 남편, 시댁까지도 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는 시댁 사람들한테 미안함이 빌미, 제스러움의 빌미를 그렇게 제공해주는 며느리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시댁도 저 때문에 동네에 나가서 떳떳하게 자기 할 얘기를 못하고, 그 예를 들어 뭐 촌에서도 촌장 선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선거하고 싶은 촌장을 이제 저희 시아버님도 이제 추천 못하는 거예요. 투표하지 못하는 거예요. 중립. 왜냐하면 아버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그 촌장이 됐다. 그럼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분명 북한에서 온 며느리를 둔 저희 시댁을 이제 공격할 거란 말이에요. 그 공격이 뭐냐면, 제가 이제 산동성 위에나 대련에서 살다가 서울에 이제 시집에 가잖아요. 설세로. 그럼 이제 중국 공안한테 신고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확 잡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주변에서 이제 보니까. 제가 북송된 동기는 다 이제 둘 다 한국에 오려고 떠났다가 북한에 잡혀간 거지만, 제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 그렇게 잡힌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시댁 식구들한테 민폐를 주는 며느리, 그런 느낌이 항상 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죄스럽고 미안하고. 근데 이제 딸한테는 더 했죠. 제가 낳은 딸 아이인데, 애가 이제 막 무릎걸음 걷고, 무릎에 힘이 들어가고, 이제 뭔가를 벽을 짚고 이제 일어서잖아요. 근데 이제 항상 미안한 거예요. 내가 저 딸아이한테. 너무너무 미안한 엄마고, 내가 태어난 조국이 너무나도 부실하고, 수치스러운 조국이라서 어디에서 태어났다는 얘기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간다고 이제 떠났잖아요. 제 딸내미 아마 8살 때 떠났을 거예요. 허리 정도 왔었죠. 근데 2번 다 이제 북한에 도착을 했고, 2번을 했고, 그 도착했던 시간이 거의 횟수로 6년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2번 도착한 뒤끝에 함경북도 해령시에 있는 정거리 12교화소에서 제가 3년 반을 이제 징역살이 했거든요. 그것도 내가 저랑 마지막에 같이 나갔던 5명이 얻어 터지면서 죽기 내기로 한국기도 아니라고 부인했어서, 그래서 살아남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에도 꼭 징역살이도 2가지 부류가 있어요. 보위부, 여기로 말하면 국정원에서 관할하는 보위부, 국정원에서 관할하는 감옥이 따로 있고, 경찰서에서 관할하는 감옥이 따로 있어요. 국정원에 해당하는 보위부에서 관할하는 감옥은요, 그 안에 들어가면 정치범 수용소라고 해서 절대로 살아나올 수 없었어. 살아서는 살아나올 수 없는 것. 그리고 이제 경찰서 감옥, 보안소 감옥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이제 형기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233조 비법 월경 3년 반에서 5년 이렇게 딱 때려서 가면, 죽지 않고 그 지옥에서 살아나오면 내 형제들을 볼 수 있거든요. 목배가 쟤보다 훌쩍 커버린, 사실 내 허리 옆에까지 왔었는데 제 머리를 이제 넘어놨고. 근데 그 아이 앞에 제가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는 딸아이한테 사실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소연아, 엄마가 어디 갔었다고 생각을 하니? 하니까 엄마가 돈벌이 갔다고, 돈 벌려 갔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댁에서 엄마가 이렇게 끌려갔다고 공안에 잡혀서 그 얘기를 차마 해줄 수가 없어서 돈 벌러 갔다가 뭔데,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엄마는 북송되었냐가 뭐냐면 엄마는 너처럼 국적이 중국 사람이 아니고 북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북한이라는 나라는 여기서 3시간 정도 이제 택시 타고 가면 이제 있는 국경 그 너머에 있는 나라 조선인데, 그곳에서 이제 너무나도 이제 먹고 살기 어려워서, 그래서 돈 벌려고 중국에 왔다가 너네 아빠를 만나서 너를 낳았고, 근데 엄마는 너를 키우려고 보니까
너를 당당하게 키우라고 보니까 신분이 필요하다. 엄마는 한국에 꼭 가야 되겠는데 도와줄 수 없냐고 정말 절박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국에 이제 딱 3번째로 들어왔는데 예, 뒤에서 사람이 막 지나가면요 누가 나를 잡으러 오는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때 이 새 들어서 살았던 아파트가 1층이었는데 그 1층에서 지금 앉아 있으면요 출입문으로 그 아파트 문으로 이제 막 발자국 소리가 막 나잖아요. 우리 집 문 두드리는 것 같은. 그래서 제가 그때 숨을 쉬는데 제 숨소리가 너무너무 커가지고요 숨을 겨우 조금씩 더 봐서 막 내려갔던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중국에서 살면 정신병에 걸려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3번 가다가 죽을지언정 한국에 가야 되겠구나. 다시는 잡혀서 복송되어서 제 남편 한국에, 제 딸은 중국에, 저는 북한에 이렇게 우리 3가족이 이렇게 흩어져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3번째로 이제 떠날 때는 면도칼, 일회용 면도칼, 그리고 이제 뭐 과일 깎는 칼, 그리고 수면제 먹으면 바로 이제 죽어버린 수면제 이렇게 가지고 이제 떠났거든요. 제 딸내미 데리고 딸내미한테 엄마 도와달라고 제가 그랬어요. 엄마는 정말 당당한 사람이 되고 싶고 너한테 정말 신분 있고 떳떳한 엄마가 되고 싶으니까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 딸이 그 말에 용기를 내가지고 저랑 같이 떠났거든요. 중국에서. 근데 굉장히 미안하죠. 지금 생각해봐도. 권명에서 태국, 라오스 가는 그 삼각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가야 되는데 거기는 이제 브로커들이 없는 길을 택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잡감목이 막 이어지고 막 몇십 년 전에 넘어진 그 아름드리 나무가 막 있는 그 짬으로 막 들어가. 그러니까 길이 없는 데를 가다니까 여기 다 있는지도 몰랐어요. 너무너무 긴장. 저는 이게 3번째 한국 기도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딸내미 데리고 떠날 때 맡길 데가 없었어요. 저희 시아버님이 재간도 없으면서 한국에 간다고 저기 했다가 당신이 아들이 막 혼자서 6년을 보냈지. 당신이 귀한 소녀가 엄마 없이 6년씩을 보냈지 않까 화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깽이 분질고 노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치대에게 맡길 수가 없어서 애를 이제 데리고 가야 되고 제 딸 소연이가 막 흔쾌히 엄마 신분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기 한국에 간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막 80도 되는 산길인 것 같아요. 길도 없는데 높이도 그렇게 가파롭게 그렇게 올라가서 한 5시간, 6시간을 걸은 것 같고 숨이 그 진대나무를 넘어서는데 애가 건너서지 못해서 막 진대나무 이렇게 막 업돼가지고 숨을 막 이렇게 쉬는 거 보면서 가파른 너무너무 죄스럽고 애한테 보통 엄마는 아니잖아요. 평범한 엄마. 제가 근데 또 내 가족 앞에 정말 당당해지고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 길을 반드시 가내야 되니까 가내서 반드시 내가 신분 있는 엄마가 되어야 되니까 떠나는데 딸이한테 굉장히 미안했죠. 그래서 딸내미가 그렇게 태국으로 왔습니다. 태국에 그 태국 땅에 와가지고도 이런 오이시처럼 뾰족한 배를 타가지고 말 모르는 남자들을 따라서 숨도 바로 못 쉬면서 이 길을 가면 이 길 끝에는 꼭 대한민국이 있을 거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태국까지 왔단 말이에요. 와서 이제 태국에서 이제 만리를 돌아서 이제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오니까 애가 이제 정체성에서 혼란이 막 생긴 거예요. 중국말 말만 막 계속 하다가 한국에 왔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대안학교에 안 넣었어요. 바로 집 밑에 이제 일반 학교에 넣었는데 이제 애가 거기서 이제 자기 정체성 때문에 막 혼란스러운데 거기서 이제 왕따도 이제 당하는 거예요. 애가 자기 방에 딱 들어와서 바깥에 일절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도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이제 마음이 아팠는데, 저도 제가 적응하기 바빠가지고 애를 이제 막 돌볼 새가 없는 거예요. 막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직장 다니고, 토요일, 일요일 또 이제 뭐 야간대학 다니고, 그러니까 아이를 막 살필 사이가 없어서 애가 말을 안 하고
학교 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바깥에 나가는 거 싫어하고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고. 그래서 원래 내성적인 성격이니까 저렇게 했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한 2년 지났는데 애가 지금 생각해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데 너무너무 막 슬픈 거예요. 애가 이제 그 반에 유일하게 있는 친구하고 전화하는데 애가 지금 왕따를 당한 거예요. 말이 어눌하지. 그리고 이제 남녀 이제 초등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다녔는데 이제 중학교에 와가지고 그 남자애들이 막 꼭꼭 지르면서 그리고 뭐 사물함 같은 데다 이제 뭐 이제 넣었는데 남자애들 사물함은 위에 거 여자애들 사물함 밑에 있는데 뭐 꺼내려고 그러면 딱 우리 소연이가 일어나는 그 시간에 그 자기 사물함 딱 열어가지고 애가 이제 머리에 맞히고 그러니까 애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내가 그동안 너무너무 몰랐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래서 제가 막 그 학교에 막 달아 내려가서 선생님한테 막 도움 살려달라고 내 딸 사실은 이런 아이라고 도움 반 친구들한테 오픈하고 좀 도와달라고 그랬던 생각이 이제 나고. 근데 이제 그게 끝이 아니고 막 워낙 조용하고 이런 애인데 그 시기를 이제 거치면서 겨우 이제 막 일어났는데 또 대학 시험 같이 해야 되는데 자기는 대학 안 가겠대요. 자기는 이제 직업고중 가겠대요. 그래서 동일여상에 금천에는 동일여상에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중국어과 자신 있게 한데 가라고. 갔는데 거기서도 성격이 이제 그 왕따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니까 휩쓸리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사진 찍은 거 보면 귀때기 가서 걔 웃지도 못하고. 근데 내가 그 아이를 막 따라다니면 나도 이제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나도 이제 막 적응하기 바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그 어느 정도 그 엄마들하고 이제 한국 엄마들하고 똑같아지자면 뭐 학업 그다음에 진학 이런 거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알려고 해도 시간이 막 없고. 그래서 그냥 맡겼어요. 그냥 잘 해내겠지. 인성이 착한 아이니까. 근데 이제 사춘기를 늦게 하더라고요. 많이 힘들어서 제가 또 작년에 차명의를 빌려줘가지고 어려운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스트레스를 아이한테 다 이제 막 뱉어낸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미안하고 제가 엄마 구실을 제대로 못한 것 같고. 근데 이제 일본에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손에서 못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엄마가 처음이니까 비전문가 또 한나고 이 아이를 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얘를 넣으면 일본에서 잘못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애가 워낙 간격을 자기는 일본에 가서 일본어 공부할 거라고 그래서 자기가 다 수속하고 가더라고요. 간데 이제 그 일본 대학에 지나갈 수 있는 그 점수 1년 동안 그렇게 학착하시 공부하더라고요. 제가 뭐 코로나 터졌다. 그 다음에 또 뭐 코로나 때문에 오라가라 할 수 있는 상황도 못 되고 그냥 이제 맡긴 거죠. 하늘에. 너무 슬프고 어제 막 내내 버스에서 너무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나는 정말 제 딸 아이한테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해준 것이 없고 그냥 이제 같이 있을 때 막 독설처럼 내가 그 북송됐던 전거리 교회에서 죽지 않고 내가 네 엄마 자리 지켜준 거 완전 그 애한테 유세처럼 막 떨었던 저희 그 뭐랄까 모자람이 막 보여지고 제가 그냥 1년 동안 그냥 해준 거는 그냥 이제 뭐 옷가지들 그리고 뭐 햇반 같은 거 한국 반찬들 한국 사람들 입에 맞는 반찬들 같은 거 그냥 2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보냈던 기억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애가 막 얼굴이 막 펴지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뭐 일본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랬지만은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일본을 안 좋아한다고 해서 내 딸이 안 좋아야 된다는 법도 없고 숨을 못 쉬던 아이가 그곳에서 막 이제 자신 있게 자기 이제 알바 자리도 찾고 굉장히 중요한 거는 그 상담이나 진학에 대한 것도 다 일본 선생님들과 일본말로 상담 받았다는 거.
너무너무 뿌듯하고, 아, 내가 그래서 살아나오지 않았나. 그 지옥에서. 사실은 막 손바닥만한 그 창문으로 희망을, 그 지옥, 살아있는 지옥에서 희망을 가진다는 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막 같이 살아있던 동료들이 막 죽어나가고, 그 사람들 이제 눈을 이제 막 감겨주고, 그리고 이제, 그 죽은 사람들 전화번호를 내가 가지고 이제 나오면서, 그 나오기까지 살아남으려고 저도 막 학사까지 애를 썼거든요. 어차피 죽는데 그냥 막 포기하고 싶었거든요. 저도 살아봤자 그냥 그런데. 근데 막 그 안에서 살아있는 지옥 징역사를 내가 끝까지 막 견디고 나온 보람 있는, 예, 긍지스럽다는 그런 생각. 막 딸내미한테 미안하고, 예, 부끄럽고, 그동안 딸애한테 너무나도 이제 못해주고, 나름 내가 딸을 교양한다고 혹독하게 말했던 그런 말들. 에, 그 너무너무 막 아프고, 그 미안함이 제일 먼저였습니다. 기쁘고, 슬프고, 행복하고, 미안하고. 예, 그래서 그 동경에는 예, 또 대학 있더라고요. 거기도 이제 받았는데, 추천 받았는데, 이제 학비도 별로 비싸지도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근데 또 그 감사한 거는 대한민국에서 또 나를 받아줘서 이루어졌잖아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내 자식도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서, 예, 일본에 떳떳하게 이제 유학을 갔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이루었고, 아,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 어젯밤 막 일하는 내내 막 붕붕 막 떠다니는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이 막 들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나는 내 딸내미한테는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미안한 엄마인데, 그래도 제 딸은 당당하게 또 이기고 나갔네요. 그 사실은 그 막 왕따 당하고 그 아이가 막 어려운 시간들 막 보내 그럴 때는, 야, 내가 낳은 딸인데 저 아이가 정말 사람처럼 살다가 갈까, 이 세상을 사람처럼 살아낼 수 있을까, 내가 낳은 자식인데.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쉬움보다도 짠함이죠. 아프고 뭐 여러 개 있는 자식도 아니고 단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데 어떻게 저렇게 못 나빠졌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과연, 예, 이영주 딸 답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제 딸 같은, 예, 정체성을 가진 아이들이 많거든요. 살펴보면 너무 아프고 힘들어하는 그 애들한테 내가 뭘 해줄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아이가 아니니까 그 아이 마음을 이제 들여다볼 수 없고 그냥 옆에서 안타까워 해주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닌 교회에 대안학교가 있거든요. 그런 중국에서 온 삼국 자녀들, 진짜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걸어주려고 노력하고, 부딪히면 괜히 둥 두드려주면서 잘 살아낸다고 격려하고 싶기도 하고, 그렇게 격려하기도 하고, 그랬던 시간들이 생각나고, 무엇보다 제일 뿌듯한 거는 내가 이 서연이 엄마 이영주란 게 제일, 예, 뿌듯했습니다. 제 자랑 같기도 하고, 근데 자랑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탈북민, 예, 자녀들, 삼국 자녀들 주변에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제 혹시 보고들랑 저처럼 격려해 주시고, 예, 혹시 힘들어하면 한번 안아래도 주시고, 그래 주십사, 그런 얘기도 이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저는 굉장히 기쁩니다. 제가 올해 초에 심었던 것들을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거뒀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또 건강하게 2021년을 향해서 또 멋지게 도전할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4,000명 되지 않았습니까? 저한테는 4억 명 같은, 4,000명입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진짜 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허리 숙여서 인사하고, 감사를 표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있어서 또 이영주로 살아낼 것 같고요. 아무튼, 이 겨울 잘 지내고, 코로나로부터 잘 방역을 잘 지켜나가면서 건강하게 지혜롭게 2021년을 맞이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주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